안녕하세요, 제이엔. 제이입니다. 자, 여러분, 혼전 계약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요. 저는 예전에 한 TV 예능 프로를 보다 알게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 아시죠? 네. 미국의 전 대통령? 네, 그분이 이 혼전 계약서를 많이 쓰셔본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를 토대로 덕을 되게 많이 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 혼전 계약서를 요즘 세대들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혼전 계약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좀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 혼전 계약서라는 건 결혼 전에 쓰는 계약서죠. 네. 근데 요즘 세대들이 이 내용으로 뭐를 쓰느냐 보면은 보통 첫 번째로 가사 분담에 대해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공동 생활비, 뭐 공동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지. 나중에 이제 뭐 이혼 시나 그치. 혹은 뭐 사망시? 사망시 뭐 이럴 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육아에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 있지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가사 분담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해요. 집안 청소 및 자산관리 뭐 이렇게 나눈다면 이거에 따라서 돈을 매기더라고요. 네, 이거를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얼마만의 시간을 일을 하면 받는 금액을 이렇게 월 말에 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일당을 주는 거지. 월급을 주는 거야. 월급. 네, 맞아. 요리사 월급으로 저도 받는 거고, 주희도 여기다가 이거에 대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밖에서 일도 하지만 집에 와도 이거를 분담을 하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고맙다라는 의미로 돈을 측정해서 주는 건데, 내가 예능에서 본 거는 뭐라 하냐면요, 월 말이 되면은 그동안 한 달 동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겼어요. 주희는 한마디로 오빠 한 달 동안 밥 해줘서 고마워. 고맙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집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자산을 불려줘서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건데, 저희는 이 정도까지는 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공동 재산, 뭐 이혼 시, 사망 시 이런 것도, 뭐 이혼했을 때 얼마만큼의 위자료를 준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만약 건물이나 아니면은 뭐 주식 같은 거 있으면은 얼마만큼 분할해 주겠다 이런 거 다 쓰고, 사망했을 때 부모님한테 주는지 아니면 뭐 자식한테 주는지 배우자한테 주는지 이런 퍼센트도 다 작성을 하더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결혼 이후에 생기는 서로의 자산이 불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혼했을 때 몇 프로를 준다, 뭐 이거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긴 한데,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거지, 본인들의 그렇지.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자기 상황에 따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요즘 가장 문제인 육아. 어. 육아 같은 경우에도 정말 분담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육아를 할 거고, 내가 몇 시부터, 예를 들어 내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애를 케어하면 이후에는 너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케어. 아니면 내가 육아 분담 다 함. 내가 독방 육아 하지만 독방 육아에 대한 것도 이제 베이비시터 금액을 주는 그렇죠. 거예요. 베이비시터 금액 지불. 대박이야. 그래서 요즘에 좀 한국에 독방 육아 얘기도 많고, 그것 때문에 우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이 많은데, 솔직히 그 우울함을 갖는 게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막 내 몸도 그렇지, 하는 일도 없지, 근데 아기를 계속 봐야 되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날 것 같아. 이게 뭐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진짜 이런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나누는 거죠. 근데 저희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공동재산에 대한 거. 그렇지. 공동 생활비. 그러니까 뭐 예전 어른들 보면 뭐 한 분의 카드로 전체를 다 지불하고 그냥 그게 우리의 전체 생활비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둘이 같이 쓰는 거 빼놓고 저희는 각자 카드로 각자 거 계산해요. 만약에 저면은 제 화장품은 제 거 카드로 계산하고 오빠 프로틴 같은 것도 오빠 카드로 계산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쓰는 거는 오빠 카드로 계산을 하지만 제가 다 영수증을 뭐 수집해가지고 나누죠. 저번에 저희가 가계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계부를 작성해서 얼마 작성을 했는지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오빠한테 제가 페이백을 해요. 그렇죠. 만약에 700불을 썼으면 반 금액인 350불을 오빠한테 월 말해주죠. 저희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되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 어른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되게 불합리한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나 일 밖에서 하고 왔는데 내가 꼭 일해야 돼? 집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가정주부인 사람들도 거의 보통 24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너 일한 것도 없잖아 이런 말 듣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없애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뭐 정말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막 주위 운동시키고 제가 막 먹는 것까지 조절해줬으면 저는 피트니스 강사 저는 퍼스널 트레이너이자 영양사가 되고 거기다가 뭐 주위 직장 다녔을 때 차 태워다 주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지금 우버 기사 이 말도 안 그러니까 만약에 오빠의 의지로 내가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하면은 돈은 받지 말아야지. 이거는 우리 사랑하는 사이로서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난 교통비 내잖아. 버스 기사에게 돈을 줘야지. 근데 버스를 타지 않고 오빠한테 나 늦었어 나 데려다줘 막 이러면서 오빠 잠을 깨웠어. 그러는 순간 우버의 기사 금액을 받는 거야. 이걸 추천을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거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남과 남의 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남은 남이잖아.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짜증날 때도 있잖아. 그런 거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지. 근데 이거를 혼전 계약서까지 쓰고 싶진 않다. 왜냐면 이 계약서가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정말 제대로 쓰면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좀 나의 재산 뭐 너의 재산 우리 공동 재산 약간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이거를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좀 아이디어를 얻을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좀 고민되는 게 우리가 이제 애를 낳으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뭐 나는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애가 크면은 오빠가 일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때 그렇지. 이제 독박 육아가 되거나 공동 육아가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가 많이 고민되는데 그때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 여자들이 좀 이런 걸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남자가 대부분 뭐 가사를 안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이거를 저희는 쓸 생각은 없어요. 저희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 혼전 계약서에 대해서 우리도 계약서를 작성하자 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는 게 저희는 일단 동거를 하면서 잘 분담이 되어 있어요. 네. 저는 청소, 오빠는 요리. 그리고 그 외의 것도 저희는 이미 조금씩은 암묵적으로 분담이 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분담돼 있는 거에 대해서 서로 불만도 없고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육아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렇지. 근데 저희는 지금 이 상태로 꾸준히 간다면 육아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을 못 믿겠어 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불만이 있어. 나만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생각하는 게 있으면 하셔야겠죠. 결혼 전에. 물론 상대방이 하기 싫으면
못하겠지만 결혼하지 마.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요즘에. 근데 그런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정말 계약서까지 쓰면서 결혼해서 뭐 좋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계약서까지 쓰면서 결혼해야 돼? 야 그럼 우리가 무슨 너 내 직장 상사? 내가 뭐 회사 입사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 회사 입사가 되는 거잖아. 나는 그런 사람들은 결혼 안 할 거야. 솔직히 이거는 같이 서로 좋으라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불리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냥 불리한 조건을 넣으면 안 되지 서로한테. 그래, 그치. 그러니까 서로한테 가장 알맞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윈윈하는 쪽이다. 오케이. 하지만 막 이게 본인의 마음이 들어간 계약서가 될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건 유리하게 어차피 변호사 앞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서로 너무 불합리하지 않게 작성하지 요즘 않을까? 이걸 도와주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맞아요. 합니다. 법률 전문 변호사도 있대요. 그래서 이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이걸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게 딱 작성을 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해서 좋다면 오케이.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그건 좋지 않다. 맞아. 뭐 그쵸. 그리고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싸움을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이 않을까. 난 그래서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냥 그렇지. 그냥 저런 게 있어? 응. 야 재미는 있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좀 이게 들었고. 바로 세대 차이입니다. 저는 굳이. 네. 근데 여태까지 저희는 잘 지내고 있거든요. 저는 써도 불리할 것 같진 않아요. 오빠 자산관리사 돈 얼마 많이 받는 줄 알지? 난 반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돈 많이 벌 겁니다. 디테일하게 따지면. 인정하시죠? 아니 저는 저 성과금이기 때문에 성과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그럼 지금부터 따로 하는 거예요. 밥 안 주고 난 알아서 내 거 먹고. 아니지. 밥을 안 주는 게 아니지. 오빠가 밥을 하되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지.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벌면 열심히 돈만 벌면 되니까 벌고 밥 알아서 따로 먹고 다 때려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알아서들 다 잘 서로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저희가 예능 보다가 이런 거를 들었고 뭐 트럼프도 한번 써봤다길래 2번 썼답니다. 네. 지금 세 번째인데 썼습니다. 계속 쓰고 있답니다. 지금 3번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흥미로운 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요.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끝내볼게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가 있다면 그걸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